안녕하세요. 단도박이 선생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귀한 또 우리 한 분을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좀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제가 시간을 준비했고 특별히 좀 부탁을 했습니다. 저랑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라이언님이고 일단은 목소리로만 잠깐 인사를 할까요? 라이언님. 네, 안녕하세요. 네, 회복 중인 라이언님이라고 이제 언젠가는 얼굴을 공개할 날도 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라이언님이 저랑 지금 상담을 하면서 큰 결심을 한 게 이제 저처럼 회복자 상담사가 될 생각으로 지금 이제 대학원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고 9월부터는 이제 대학원에 입학해서 지금 나이는 이제 30대 초중반인데 어쨌든 요번에 이 도박 문제를 겪으면서 모든 진로를 놨어요. 기존 직업을 했던 것들이 자기 회복과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부모님도 당연히 동의하시고 그래가지고 직업을 너무 성급하게 찾지 않겠다. 다행히 총각이니까 뭐 내가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뭐 아끼고 살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직업을 찾는 과정에서 부모님도 조금 추천해 주시고 본인도 점점 마음이 가서 저처럼 자기 회복을 위한 일단 공부를 시작하겠다. 그래서 상담사가 꿈이 되겠다. 아직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너무 저도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런 기념하에 우리 라이언님이 이제 제가 오늘 이 인터뷰를 찍으려고 하는 목적은 사채입니다. 사채. 그것도 악성 30에 50 사채. 그죠? 네, 불법 맞습니다. 사채. 그 라이언님과 제가 만나게 된 계기는 일단 처음에는 전화 상담이었어요. 다급한 전화 상담이 들어와서 긴급적으로 이제 그 당시 라이언님이 막 도박에 빠져서 이제 불법 사채까지 써야 되는 상태였고 어쩔 수 없이 30에 50을 건드렸는데 이놈들이 이제 뭐 뻔한 스토리죠. 협박과 뭐 이런 다급한데 부모님이 더 이상은 내가 변제해 주지 않겠다. 한 번인가 두 번을 변제해 주셨죠. 2번 해주셨습니다. 불법 사채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재발되니까 아버님이 아주 이제 딱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막 다급하니까 찾다가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긴급 전화 상담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랑 전화를 했죠. 거기까지 제가 설명한 게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때 당시 기분이 어땠는지 좀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어떤 기분으로 저한테 연락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 그 전부터 끊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끊으려는 마음이 있어서 사실 조금 이제 이 단도박에 대한 마음이 컸고, 근데 그걸 해결하던 와중에 이 사채가 이제 제대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사실 원래 저는 상담 신청을 이미 해놓은 상태였어요. 아, 그랬나? 예. 네. 근데 이제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될 것 같더라고 이 사채가. 아, 상담 기간 우리가 대면 상담하기 전까지 그 사이에 이제 채권 출심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불법 협박이. 추심이. 예.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전화 상담을 긴급하게. 긴급하게 신청을 했죠. 제 영상을 보면서 제가 네. 어쨌든 간에 올려는 놨잖아요. 대처를 예. 그렇게 어떻게 하라고 방법을. 이 근데 그 방법대로는 일단 안 하고 전화를 한 기억이 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전화를 했는데 그죠? 아니요. 다 전부 알고 있었는데 방법은 알고 있었는데. 방법은 전부 알고 있었는데 혹시나 이제 제가 빼먹은 게 있을까봐 확인 차원에서 마지막 확인 차원에서 조금 점검을 받고 싶어서. 예, 그렇죠. 그래서 제 기억에 되게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저랑 막 전화 통화를 하는 상황에서도 그놈들이 계속 뭐 문자로 카톡으로 막 협박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저 항상 아시잖아요. 강경 대응 법대로 하고 원칙대로 대응한다. 그래서 제가 불러주는 대로 그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강하게. 더 이상 니네에게 동의하지 않는다. 우린 법대로 할 것이고 너네를 불법 채권 출신으로 고발할 거고 뭐 우리는 이제 갈 때까지 갈 거다. 정정당당하게 싸울 것이다. 대충 이런 식이었죠. 맞습니다. 제가 불러주고 그대로 바로바로 보내보겠다고 해서 통화를 하면서 바로 보냈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제 기억의 느낌은 우리 라이언님이 평범 수치에서 더 많이 되게 불안했고 원래 등치가 커요. 아주 그냥 건강한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연약해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떨리는 목소리와 막 그 제정신이 아니었었어요. 비이성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정말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내 주변에 무슨 일이 발생할 것 같이 너무 심하게 그렇게 막말을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문자를 딱 보내자마자 거짓말같이 뭐라고 그래? 선생님, 얘네들 문자가 이상하게 뭐 갑자기 좋게 얘기하자는데요? 라고
그렇게 문자가 왔죠. 맞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라이언님이 엄청난 분노를 막 표출하면서 열받는다고 이 정도 애들이었을까요? 막 이러면서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고 막 본인 스스로에게도 화가 많이 났는 것 같고 그때 한번 얘기 좀 해볼까요? 그래가지고 그때 지금도 이제 막 되게 스트레스 예. 받는 것 같은데. 이제 너무 걱정을 하고 음? 이제 그래서 막 이제 너무 불안한 상태로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타이밍에 이제 걔네들이 문자가 온 거예요. 이제 뭐 이제 뭐 협박도 하고 가만 안 두겠다. 근데 이제 뭐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당황해서 그 조치가 무슨 조치인지도 모르겠고.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얘기는 해주셨고 봤지만 근데 이제 선생님이랑 마침 전화하고 있으니까 그걸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이 그때 뭐 이제 너네들은 뭐 어쩌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네, 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하고 채권 추진법에 의해서 그거를 이제 보냈는데 애들이 되게 세게 나왔는데 그 전에는 그거를 보내니까 이제 애들이 갑자기 전화 한 통만 좀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반말 쓰다가 이제 존댓말이 된 거지. 얘기로 합시다. 네. 말로 합시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그때 이제 저도 이 선생님 말이 맞구나. 이놈들이 이제 절절 기는구나. 근데 돈 안 갑자기 받겠다고 했어요, 그죠? 맞아요. 갑자기 좀 화가 나더라고요. 진짜 잃은 돈도 열받고 내가 이놈들 때문에 도박 더 한 것 같고 막 여러 가지 분노도 치솟는데 그냥 갑자기 전혀 무섭지가 않고 그냥 화가 났. 화가 엄청 났었어요. 제가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선생님 잠깐만요. 자기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대로는 못 참을 것 같다고 막 계속 그 사람들이랑 연락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굳이. 맞아. 그래서 굳이 연락까지 할 필요 없다. 그냥 이대로 걔네들이 돈 안 받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 전에 사전에 계산해 보니까 이미 우리 라이언님이 연장비도 줬고 그렇죠. 불법적인 맞죠. 넘어간 돈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우리 이자율로 따지면 이미 준 돈이 더 많은 거예요. 심하죠. 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그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걔네들은 이미 더 많은 원금을 챙겨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대응한다고 강하게 대응하니까 걔네들이 바로 꼬랑지를 내리고 돈 안 받겠다. 돈 안 받겠으니까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돈을 안 받겠으니까 없었던 일로 하자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고 기분 좀 가라앉히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문자가 오니까 얼마나 허탈하고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그동안 본인이 막 며칠 밤을 잠을 못 자고 막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던 저도 그런 느낌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말리는데도 그 친구들 뭐 선생님 만나볼까요?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전화를 계속 문자를 주고받으려고 하길래 제가 이제 겨우 진정시켰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 쪽에서 이제 대면 상담을 시작하면서 계속 주마다 얼굴 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어떤 단도박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만났는데 이제는 본인이 어떤 되게 자기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지도 않았던 그 도박 중독 상담사라는 걸 뭐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렇죠. 이전에는 한 번도 전혀. 안 해봤는데. 그런데 조금씩 그 직업을 잘 지금 막 찾지를 못했거든요. 뭘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 전에 했던 일들이 환경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도박에 조금 취약한 면이 있는 직업들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직업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충분히 갈 수 있음에도 고민을 계속 오래 했어요. 몇 주를 찾지 못해서 저랑도 면접도 봐보고 뭐 그랬다는데도 선뜻 내키지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가슴이 좀 뛰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을 하네요. 그 계획이 수립되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계획이 되니까 설레인다고. 근데 절대 이게 쉽게 단기간 내에 되지는 않거든요. 이쪽 일이라는 게. 그래서 아마 아르바이트는 계속 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럼요. 그러기에는 총각이 최고의 조건이고요. 네네.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 다시 이 영상의 주제로 돌아와서 아마 수없이 많은 저한테 지금도 연락이 오고 불법 사채 도박을 쓰고 있는 도박 자금으로 쓰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번 일을 겪으면서 불법 사채는 어떻게 대응하고 불법 사채는 왜 쓰지 말아야 하는지 네네. 거기에 대해서 좀 본인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봐요. 미래의 상담사님이. 네네. 일단은 제 생각에는 일단 사채를 해결하기 전에 도박에 대한 인지
자기가 끊어야겠다는 게 먼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생각을 한 다음에 돈 문제만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죠. 예. 왜냐면 돈 문제만 생각하면은 제 생각으로는 해결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때만 어떻게 네, 해결이 그때만 되는 어떻게 해결이 건- 되고 예. 또 나중에 더 큰 일이 날 수도 있고. 그렇죠. 본인도 돈만 갚아주셨던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예. 결국 그거는 의미가 없었고 다시 또 하게 됐고.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사채에 대해 사실 전혀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본인도 저는 무서워했잖아요. 근데 이제 겪어보니, 예, 겪어보니 끝까지 다 겪어보니 예. 걔네가 어떤 애들인지 알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음. 저도 왜냐면 선생님이랑 상담하기 전에는 약간 반신반의는 했죠. 물론. 정말 이렇게 될까? 정말 이렇게 될까? 그러니까 약간의 마음 어디속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진짜 실제로 부딪혀 보니까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그러니까 일단은 경험자가 있기 때문에 무서워하실 필요가 일단 절대 없고 그냥 거기 유튜브에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 대로만 네, 해도 왜냐면 제가 뭐 선생님한테 전화를 상담을 해서 따로 받은 거 그 문자 한두 개 있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그 멘트를 당연히 해주셔서 그대로 보낸 네, 건 있지만, 보낸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제 대응 방법에 애들이 당황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처음부터 대부분 네. 돈을 빌렸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선생님이 일단 걔네들은 존재 자체가 불법이다라는 그렇죠. 그 말을 기억하기 때문에 되게 세게 나가려고 노력했고. 그럼요. 네. 맞죠. 근데 솔직히 너무 불안하면은 저는 그냥 선생님이랑 전화 상담하는 걸 추천은 해요, 솔직히. 여기서 우리 라이언님처럼 돈이 많이 건너갔다는 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돈을 한 푼도 원금도 안 갚은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돈을 안 갚은 거 못 갚은 건 거기에 대한 우리가 법적인 책임만 지면 돼요. 단 이 친구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이 처음부터 돈을 빌려준 행위부터 여러분들을 협박하고 하는 모든 방법이 전부 다 불법이고 이건 다 형사처벌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렇게 놔두면 안 돼요. 내가 돈을 갚았던 못 갚았던 그건 내 잘못일 뿐이지 이 친구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으실 필요도 없고요. 이 친구들을 우리가 그냥 놔두는 것만으로도 또 다른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전쟁을 치러서라도 이런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도록 해야 돼요. 엄청난 잔인한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뒤에 숨어서 전화기 뒤에 숨어서. 그래서 제가 누구보다도 우리 라이언님의 진짜 생생한 좀 경험을 직접 또 들려드리는 게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정말 이렇게 될까요? 뭐 아닌데 아닌 놈들도 있어요. 정말 그 또라이 같은 애들. 그냥 잡으려면 잡아봐. 그래 뭐 이렇게 된 애들 그런 애들 다 잡힙니다. 다 잡히고요. 그런 애들일수록 더 처벌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전혀 반성을 안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라이언님이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제 유튜브를 한 편만 보지 마시고 다 돌려보면은 충분히 그 이해가 되신다고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아, 예, 맞습니다. 하나 보지 말고 이제 예를 들어 뭐 일단 그 대응할 거 사채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사채를 다 보는 게 좋아요. 그 사채를 왜 걔네들이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하는지, 예. 그러니까 걔네들이 왜 소액 대출을 하는지, 왜 전화로만 채권 추심을 하는지, 왜 걔네들이 우리 앞에 정정당당하게 나서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들을 해놓은 영상들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랑 같이 이제 이 회복의 길을 걷게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도박자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해주시죠. 아직도 끊지 못하거나 결심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게 정말 힘들 걸 알아요. 일단은 저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렇죠. 이게 저도 질병이라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솔직히 약간 사회에서 약간 손가락질하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그쵸. 아직까지는. 이해를 못하니까. 너무 안 됐기도 하고 엄청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데 마음만 먹으면은 저 누구나 근데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물론 방법도 예, 있고. 방법도 있고 물론 혼자 하면 조금 전 힘들 거라 생각해요. 뭐 단도막 모임도 필요하고 심할 때는 당연히 상담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건 이제 평생의 싸움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좀 싸움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본인이 또 전 이겨낼 수 있다고 누구든지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겨냈으니까. 그렇죠. 주변 분들이 다 알아요. 이 문제를. 여자친구도 지금 있지만 다 알고 있고 뭐 막 쓴소리도 해주는 그런 아주 무서운 여자친구도 있고
부모님은 다행히 그렇게 비난은 하지 않으시지만 이 문제를 다 알아서 아주 부드럽게 네가 갚아라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있고. 아, 초반엔 아주 비난 많이 했습니다. 화내시면서.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집이 굉장히 멀어요. 여기서 저기 이제 그 경기도권인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오고 계시고 1시간 이상 걸리는데 그 본인 스스로 어쨌든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이제 앞으로 저랑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낼 친구니까요. 언젠가는 뭐 오픈을 하는 날이 있겠죠. 목소리만 나오다가 나중에 저희가 듀엣으로 또 저기 생방송도 한번 진행해 볼 테니까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고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